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이제 2월의 시작입니다. 네. 사실 이번 주말 동안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맞습니다. 더 밀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주말 동안에 이제 미증시가 2% 이상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걱정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다만 네.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장중에 이미 미선물이 마이너스 1.8%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는 이미 좀 선 반영됐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백신 보급 관련해서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추가 부양 체계 관련돼서 이제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2월 달에도 이제 뭐 공화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의견이 되면서 오히려 네. 계속해서 지금 불협화음이 나와주면서 그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 개인 투자와 또 이제 공매도 세력 간의 어떤 그 수급 다툼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자체적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 시장의 하락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하락 또한 마찬가지로 그동안 너무나 가파르게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항상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이제 폭등장에서도 항상 이제 조정장은 항상 나옵니다. 급등하는 장세에서도 항상 조정 흐름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이제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대규모 매물이 출회될 수 있을 거란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기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에 충분히 반영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앞으로는 시장의 큰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해야만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더 대응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적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새로운 종목 만나기 전에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 1월 27일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부산산업 들고 와 주셨는데요. 한번 지금 상황 살펴볼까요? 네, 일단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의 호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부산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또 PK 지역의 가장 또 가덕도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미콘 관련 대표 종목이고요. 또 이제 설 연휴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한다 그랬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 섹터일 수도 있고 또 서울시장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관련해서 카드를 이제 꺼내든 만큼 오히려 부동산 관련해서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4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산업은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또한 아주 가파르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시장이 장중에 4%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부산산업도 잘 버텨주다가 또 투매가 나오면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데 오늘 빠르게 회복하면서 한 7% 이상의 수익을 지키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철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3기 신도시가 관련해서 또 GTX뿐만 아니라 철도 연장 관련해서의 모멘텀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를 15만 1,000원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돌파 시에 16만 1,0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익절 라인 때만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만 7,000원 라인대로 익절가를 좀 상향해가지고요.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 1차, 2차는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흐름 보여준 부산산업 익절가 13만 7,000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 주신 종목들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선 태림 포장주들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강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금요일장이라든지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을 때 비교적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림 포장 같은 경우도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또 그리고 이제 골판지 관련해서 1등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골판지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재작년에 인수됐던 관련해서 이제 대양제지 그리고 또 이제 의료 업체인 세아상혁 관련해서 인수가 됐었는데 오히려 외형 성장 또 그리고 또 오히려 올해는 작년부터 연이어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판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택배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장에 좀 강했던 종목들은 오늘 좀 숨고르기 양상이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6,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6,600원, 손절 라인대를 4,8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요. 5,000원이나 또는 5,1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림 포장 이렇게 다시금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아나패스를 소개해 주셨어요. 이 흐름도 한번 지켜볼까요? 네, 뭐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팹리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LCD에서 QD OLED로 전환했을 때 오히려 TED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도에 미국에 투자한 또 이제 GCT라고 반도체 칩 회사가 이제 최근에 5G 회사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5G 관련 종목으로도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강보합권의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이 오늘 큰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분산됐기 때문에 오히려 강보합이라든지 2, 3%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패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종목들, 다른 IT 섹터라든지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제한적이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 또한 또 반등 흐름 또한 아직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오히려 당연히 좀 바닥 구간에서 26,000원대 부근에서 확실하게 좀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1차 목표가는요. 28,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31,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요. 23,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24,000원이라든지 또는 24,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나패스 역시 또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새롭게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네, 일단 시장이 지금 사거래일 동안 이제 급락이 나오고 직전에 가장 강했던 섹터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바로 콘텐츠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섹터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콘텐츠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지금은 달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 또 사마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또 엔터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거래일 동안 또 내부적인 요인과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좀 급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을 때 오히려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비대면 사이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또 콘텐츠 관련해서 또 시진핑 방한 얘기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오히려 엔터,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목해봐도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공략주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콘텐츠 안에서요. 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 안에서 충분히 대장 자격이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을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은 현재 3.74% 상승하고 있고요. 2,3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 라이프 같은 경우는 SM의 계열사이고요. 영화 콘텐츠 그리고 드라마를 기획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 월트 디즈니 산하의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직원 채용을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고요. 국내 서비스 개시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T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자체 플랫폼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내라든지 또 글로벌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을 투자하면서 오히려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텐츠 공룡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
키즈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뭐 어린 왕자뿐만 아니라 라이온 킹, 뭐 그리고 또 뭐 미키 마우스 여러 가지의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제 마블 시리즈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 뭐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어떻게 보면은 또 경쟁 우위에 점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1월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미국에서 런칭을 했었는데 원래 목표치가 4년에 이제 9천만 명이 목표치였어요. 근데 1년 만에 바로 이제 9천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4년의 목표치를 1년 만에 바로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을 또 그리고 콘텐츠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이제 월트 디즈니 판권을 계약했고요. 국내 DVD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디즈니 플러스가 올해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알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제2의 기생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오스카상뿐만 아니라 칸에서도 잇따라 작품상을 수상했던 게 기생충이고 관련 종목들 뭐 바른손이라든지 바른손 ENG 같은 경우가 바닥 대비 큰 급등이 나와줬었는데 이 포스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제2의 기생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개봉하지 않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올해 3월에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번 소개가 됐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잇따라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어요.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연기상을 벌써 20관왕을 수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작사가 누구냐면요. 이제 영화배우 또 그리고 헐리우드 대스타인 브래드 피트가 직접 설립한 플랜 B에서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 B에서 지금까지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라이트뿐만 아니라 레이디 버드 그리고 유전 등 여러 가지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플랜 B에서 미나리를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급사가 이제 판시네마인데요.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 판시네마의 판권을 계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나리 관련해서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SM 라이프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1980년도에 이제 한국 이민자들의 어떤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배우들과 그리고 한국 감독이 제작을 했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인 한국계 감독이 제작을 했지만은 실질적인 미국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잇따라서 계속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수상을 연달아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미국 내에서 아직 정식 개봉은 하지 않았고요. 뉴욕과 LA에서 제한적으로 개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중순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상영관을 계속 늘려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올해 3월부터 이제 개봉을 하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여정 배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상 또 조연상 예측 1위로 미국 연예 매체에서 1위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오스카상 관련해서 또 수상 관련된 4월 달에 이제 오스카상이 열리잖아요. 아카데미상이 열리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그리고 또 미나리, 영화 미나리 관련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돼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SM 라이프 디자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고 또 영화 미나리의 흥행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거래일 동안 그래도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요. 시장이 네. 좀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면서 약간 차익 매물이 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재료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재 지금 6%대 네.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손절 라인대를 2,1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2,150원이라든지 2,2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요. 2,6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하면요. 2,85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나서 VI가 잠깐 발동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의 주인공은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지금 크게 가파르게 단기간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과 관련해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오늘 두 번째 섹터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보다라고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지금 반도체 제가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악재가 반영된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도 대장주를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거를 한 11월 달이나 12월 초 정도에 한번 소개해드렸다가 좀 한 달 지나서 목표가를 터치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종목인데요.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시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59% 상승하고 있고요. 1,20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공정 증착 장비 대표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처는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CVD랑 이제 ALD라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일단 증착 분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D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까지 계속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라인까지도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조금 저조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투자 환경이 악화가 좀 됐고요. 수주 감소로 인해서 충분히 악재가 반영됐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시장에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반등 추세가 나와주고 있다가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웨이퍼를 원료로 한 결정형 태양 전지 제조 장비까지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장비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지난번에 한 11월 달에 한번 소개해드린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깊은 조정 후에 슛 하고 올라가는 느낌인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지금 10,000원 부근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가의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를 9,000원을 가져왔는데 9,200원 또는 9,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요. 11,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돌파 시에 12,000원까지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2월 첫날부터 계실 텐데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섹터와 또 주도 종목을 지금부터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분산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엠베인골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기억해 주시고요. 샵 2034 문자 서비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달릴까? 말까?